네, 안녕하십니까. 에릭입니다. 또 13F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올해 1분기 포트폴리오가 공개가 됐는데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올 초에 주식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4월 초 대폭락을 목전에 앞둔 그 혼돈의 시기였는데 과연 이 혼돈의 시기에 거장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13F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미국에서는 운용자산이 1억 달러 이상 하나로는 대략 한 1,300억 원 정도 되죠. 그 정도 이상을 운용하는 기관들은 매 분기별 자신들의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게 아니고 해당 분기가 끝나고 45일이 넘어가기 전에 그 기간 내에만 제출하면 되는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13F를 볼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차가 있습니다. 실시간이 아니라 한 분기 전에 포트폴리오고 그리고 누락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 주식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미국 외 국가들에 있는 예를 들어서 코스피에 상장된 주식이라든지 유럽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라든지 이런 주식들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는 또 왜곡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매수한 가격인 프리미엄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그 기초자산 가격이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왜곡이 있다는 거 감안하시면 되겠고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볼 분은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워런 버핏입니다. 버핏이 최근에 은퇴 선언을 했잖아요. 그럼 은퇴 선언을 하기 이전 분기에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핏의 매수매도 탑5인데 좀 흥미로운 게 이 전분기, 그러니까 작년 4분기에 어떤 주식을 가장 많이 사고 가장 많이 팔았나를 보면은 1분기와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에 버핏은 비슷한 선택을 했다. 비슷한 주식을 매수했고 비슷한 주식들을 계속해서 팔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버핏의 매수에서 주목할 만한 주식이 없냐? 두 가지 종목이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은데 버핏이 5월에 은퇴 선언을 했지만 이미 예전부터 승계 작업은 있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투자건은 버핏이 직접 관여하고 그 정도 규모가 아닌 투자들에 대해서는 버핏의 후계자들이 주관했다라고 알려지는데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가장 많이 산 종목인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는 버핏이 주관한 투자가 아닌가라고 추측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풀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와 1분기 동안 보유 주식 수가 2배가 늘었습니다. 그만큼 비중 확대를 한 주식이라서 이 두 가지 종목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종목 얘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버핏의 13F 추이를 보면은 이 그래프는 이제 분기별 버핏의 13F 규모를 나타낸 거거든요. 23년 4분기부터 계속해서 미국 주식 규모를 줄이다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관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버핏의 2분기 연속 원픽 컨스텔레이션 브랜드입니다. 이 기업은 지난번 13F 영상에서도 소개를 드렸는데요. 주류 업체입니다. 주로 맥주, 그 중에서도 모델로나 코로나 같은 멕시코 맥주가 주력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난번 13F 영상에서도 왜 이 기업을 매수했나 매수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걸 다시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우선 이 기업의 주가가 작년부터 좋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 기업의 양주 사업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맥주는 잘 팔리는데 양주가 발목을 잡아서 실적이 기대만큼 안 나왔었는데 근데 작년 말부터 이제 이 양주 사업을 정리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실적은 기대치에 못 미쳤습니다만 현금 흐름을 볼 때는 계속해서 현금 흐름을 꾸준히 창출하고 있고 그리고 이 기업이 멕시코에 있는 공장에 설비 투자를 크게 했거든요. 근데 이 투자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가지고 이 투자가 끝나고 자본 지출이 줄어들면은 현금 흐름이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해서 현금 흐름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거죠. 주주환원, 배당 및 자사주 매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또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를 했습니다. 순레버리지 비율을 목표치인 3.0 이하로 계속해서 유지해 왔었고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대선 때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관세 위협이 현실화되니까 주가가 폭락했거든요. 왜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멕시코 맥주가 주력 상품인데 이거를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입해서 팔다 보니까 관세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이 멕시코가 상호 관세를 피했죠. 그래서 관세 리스크에서 벗어났고 또 최근 멕시코와 관련해서 또다시 관세를 매기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또 토마토에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얘기라서
또 이거는 맥주와 무관하기 때문에 관세 리스크도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버핏 같은 경우는 이 빨간색 박스로 쳐진 부분 작년 4분기에 대량 매수를 하고 또 관세 위협이 현실화돼서 폭락한 1분기에도 버핏이 물을 타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은 풀 코퍼레이션입니다. 이 기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핏의 후계자가 주관한 투자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이냐, 좀 특이한 기업인데요. 이 수영장 있잖아요. 가정집에도 미국 같은 경우는 주택들이 많으니까 이 주택에 있는 수영장도 있을 거고, 뭐 호텔, 리조트 아니면 공원 이런 곳에 다 수영장이 있는데, 이 수영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건설 자재나 또 이제 수영장을 계속해서 유지 보수해야 되니까 그 유지 보수에 사용되는 제품들을 판매하는, 주로 도매로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 5년간의 주가를 보면은 코로나 특수를 제대로 받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다들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 집을 꾸미는 열풍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에 수영장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상당히 뛰었죠. 실제로 기업의 실적도 뛰었습니다만 이 코로나 특수가 끝난 이후부터 주가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면은 납득이 가는데, 최근 8분기 연속으로 매출이 역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특수가 끝난 이후로 기업이 맥을 못 추리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 기업이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싸다고 볼 수 있냐? 뭐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측정 지표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지표인 PER로 봤을 때는 지금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 기업의 상장 이후 PER을 100분위로 나눴을 때 한 상위 22%에 있는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비교해도 비싼 편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매수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추론을 해보면은, 일단 이 기업이 업계 1위입니다. 수영장 업계 1위를 지키고 있고, 그리고 매출의 95%가 미국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관세 리스크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앞서 실적을 봤었는데 이 기업이 실적이 안 좋은 이유가 코로나 특수 때 수영장을 많이들 짓다 보니까 이때 건설 자재가 많이 팔려서 실적이 좋았는데, 그 이후로 이제 시들시들해지니까 건설 자재가 이전보다 덜 팔리게 되면서 실적이 안 좋아졌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수영장을 짓는 붐이 예전만큼 오지 않을지라도, 근데 이미 수영장은 많이 지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지어진 수영장을 계속해서 유지 보수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 매출이 발생하는데, 이 유지 보수하는데 쓰이는 제품의 마진들이 꽤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점은 좋다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외에도 이 기업이 부진을 타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풀360이라고 온라인 도매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밀어주고 있는데 상당히 성장세가 빠릅니다. 지금 한 매출의 14%가 벌써 이 플랫폼에서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기업이 도매 집중 기업이었는데 이제 소매 쪽으로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소매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서 소매 시장도 공략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예쁜 짓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자본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나타낸 도표인데요. 보시면은 캐펙스에 쓰기보다는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쪽에 상당히 많이 힘쓰고 있다. 그래서 버핏이 상당히 좋아하는 이런 예쁜 짓을 또 하고 있다는 점도 버핏의 철학을 이어받은 버핏의 후계자들에게 어필되는 점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음은 전설의 트레이더 스탠리 드러켄밀러입니다. 뭐 소개가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죠. 이 드러켄밀러는 과연 1분기에 어떻게 투자했을까 뭐 보면은 크게 승부수를 걸기보다는 조금 관망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매수 규모 자체가 작년 4분기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었고, 그렇다면은 이번 드러켄밀러 13F에서는 볼 게 없느냐? 한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소개하기 전에 먼저 드러켄밀러의 뷰를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드러켄밀러는 AI 베팅은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AI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근데 드러켄밀러 같은 경우는 이 GPU를 만들고 LLM을 만드는 이런 메이저 플레이어보다는 그 향상된 AI 기술력으로 인해서 수혜받을 업종에 좀 집중을 하겠다라고 본인이 얘기했고, 관련해서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테바인데, 테바 같은 경우는 제약회사죠. 근데 테바는 제품 생산 공정이라든지 그리고 약을 만드는 제약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AI를 활용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 3년은 계속해서 AI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 시기라고 본인이 얘기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나왔어도 다시 TSMC는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드러켄밀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드러켄밀러 같은 경우는 이 시장과 경제가 최소 6개월은 괜찮을 것이다.
25년 초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관세 같은 경우는 10% 정도면은 괜찮다라고 얘기했는데 드러켄밀러도 속았죠. 트럼프가 시장에 충격을 줬고, 이에 대해서 드러켄밀러도 관세를 그 정도로 매기면은 경제 상당히 안 좋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의 바뀐 매크로에 대한 뷰가 투자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자리 바꾸기가 일어났습니다. 작년에 가장 많이 산 종목 중에 하나가 스케쳐스였고, 이 신발 회사죠. 그리고 가장 많이 판 회사가 플러럴 엔터테인먼트라는 기업이었는데,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이 기업은 온라인 도박이나 스포츠 베팅을 하는 그 기업이고요. 근데 요번 1분기 설틴F를 보면은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이 플러럴 엔터테인먼트가 되었고, 그리고 가장 많이 판 종목이 스케쳐스가 됐습니다. 이 자리 뒤바뀜이 일어난 건데, 아마 가장 큰 이유는 관세 때문이 아니었을까. 스케쳐스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관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스케쳐스는 팔고, 이 온라인 도박이나 스포츠 베팅 같은 경우는 관세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기 때문에 이 기업을 이번 분기에 많이 매수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기업은 뭐 하는 회사인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도박 스포츠 베팅들을 하는 기업입니다. 좀 특이한 점은 이 회사가 플러럴이라는 이름으로 각국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각국에 있는 온라인 도박이나 스포츠 베팅 회사들을 인수를 해서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업계 1위를 드래프트킹스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팬듀얼이라는 회사가 이 기업 거고요. 그리고 축구를 보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보셨을 스카이벳이라는 회사도 이 기업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주가는 변동성이 컸지만 23년부터 쭉 우상향하면서 최근에 시장이 흔들리니까 꽤나 크게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 이 기업의 특징이 뭐냐? 초고성장 베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국의 아이게이밍, 그러니까 온라인 도박이죠. 온라인 도박이나 스포츠 베팅을 하는 기업들을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브라질의 스포츠 베팅 기업을 하나 인수를 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테크 퍼스트 정책이라는 걸 밀고 있습니다. 기업이 기술 투자를 상당히 중요시하는데, 이 스포츠 베팅 같은 경우는 실시간 베팅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중계에 끊김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스포츠 베팅 같은 경우는 분석을 하고 베팅을 하다 보니까 관련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제공이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선수는 한 라운드에 평균 테이크다운을 몇 번 시도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그거보다 좀 더 적게 몇 회 정도 시도를 하더라, 뭐 이런 거 같은 실시간 데이터 제공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스포츠 베팅이 승무패에 베팅하는 것도 있지만 몇 대 몇이 될 거다라고 점수에 베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선수가 골을 넣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또 베팅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할 수 있는데 AI를 활용해서 이런 조합을 무수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유저들이 단순히 있는데 베팅만 하는 게 아니라 이 AI를 활용해서 본인이 또 베팅을 만드는 그런 식의 환경을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만 하더라도 작년보다 더 큰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했고요. 놀라운 점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하겠다고 천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각국의 유망한 온라인 도박이나 스포츠 베팅하는 기업들을 계속해서 인수해가는 와중에 기술 개발에도 돈을 엄청 투자할 거고, 그리고 주주환원도 동시에 열심히 할 거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같은 경우는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죠. 이 도표는 플러럴 엔터테인먼트의 작년 2분기 실적을 이 생키 차트로 나타낸 건데요. 보시면 이미 매출에서 매출 원가가 상당히 많이 빠지고, 또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가 거의 한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출은 앞으로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은 것 같은데, 이 기업의 매출을 보시면은 팬듀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팬듀얼이 스포츠 베팅 기준으로 볼 때 드래프트 킹스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에서 확실히 업계 1위 자리를 굳히겠다, 그러기 위해서 투자를 거리낌 없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판비를 비롯한 이런 지출들이 계속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가 1부였고요. 저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